아산과 천안 등 충남 지역 내 메르스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도 메르스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내달 1일부터 버스 노선 위주로 개편돼 시행됩니다. 영유아를 위한 선진보육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쌀 소비 하락을 막기 위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광고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제10회 당진시 우수 광고물 전시회가 문예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JRB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 행정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감시와 예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진과 인접한 아산과 천안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한 후에 내려진 조치라 시민들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과 천안 등 당진시 인근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당진시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및 예방활동 실시에 나섰습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예방수칙을 각 마을에 방송과 홍보물로 알리고 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긴급 확보해 관내 의료기관과 학교에 지원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위생 청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 씻기 생활화가 일반화가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당진시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되면은 우리는 즉시 국가격리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김홍장 시장은 메르스 대책본부에 직접 방문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6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총 7개 주요 행사들을 취소 연기했습니다. 당진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내달 1일부터 버스 노선 위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주차 금지 구간 증가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해 이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조치라고 합니다. 정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내달 1일부터 버스 노선 위주로 개편해 시행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구역은 남산공원 휴먼빌 아파트 후문 당진초교 옆에서 작은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 당진터미널 맞은편 주차타워 인근 등이며 교통체증이 없거나 교통량이 적고 버스 노선이 해제된 구간입니다. 따라서 기존 61개 노선 35.573km를 대상으로 했던 주정차 단속구역은 버스 노선 위주 21개 노선 20.463km로 재조정됩니다. 한편 당진시는 대중교통 노선과 주요 도심도로에는 CCTV 등을 설치해 단속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JRB 뉴스 정성경입니다. 흔히들 한 국가의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 정책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간의 영유아법에 대한 찬반 토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진보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가 미래의 희망,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영유아를 주제로 60여 명의 보육교사를 초청해 보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시민의 보육 욕구 증가와 아동학대 등의 적극 대응을 위해 효율적인 보육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지원시설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혜택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에 당진시는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제도 개선 제안과 더불어 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 사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진시는 보육에 관련한 토론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라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무거운 쌀을 들어올려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무게를 직접 느끼고 주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라이스 버킷 챌린지에 이어 지난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내산 쌀 소비 하락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충남지역본부의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지난 4일 당진 호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충남농협, 당진시청, 당진시의회, 당진교육지원청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지속적인 쌀 소비량의 하락을 막고 우리 쌀로 만든 음식의 소중함을 알리며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 차원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201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2.8kg에서 지난해 65.1kg으로 하락했으며 연이은 풍작으로 인해 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시대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현대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까지 인식되곤 하는데요. 광고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제10회 당진시 우수 광고물 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됐습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광고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제10회 당진시 우수 광고물 전시회가 지난 4일 시작돼 오는 8일까지 5일간 당진 문예전당 제1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당진시가 후원하고 충남 5개 광고협회 당진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수한 광고물의 제작 전시를 통해 5개 광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 기자재와 신소재 발굴을 통해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선진 5개 광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 광고물 전시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상 작품 10점을 비롯해 우수 출품작 26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출품된 작품들 중 광고물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의 수준까지 오른 작품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전시회를 통해 디자인 중심의 5개 광고물 제작 환경과 쾌적한 도시 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10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년 넘는 공사 기간을 거쳐 새 단장을 마친 당진 어시장이 지난달 31일 임시 개장했습니다. 어시장의 환경을 개선해 수산 전문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이지만 수산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일반 재래시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1일 어시장이 임시 개장했습니다. 올 초 1월 준공식을 마친 지 5개월 만입니다. 105억여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준공 초기부터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슈거리가 되었던 어시장. 아직 임시 개장한 상태이지만 상인들의 입점이 채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어시장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하고 영 제로인데 생각하고 영 제로예요? 물건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시골 구석의 그 수준의 물건들이에요. 시 관계자는 준공 전까지만 해도 입점 신청이 전원 완료됐으나 막상 개장을 앞두고는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왜 어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한 칸에 5만 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평당 5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평당 5만 원이라도 그렇게 5만 원이보다도 사람이 이게 편안해야 이거 여기 올 거 아니에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집부터도 들어긴 들어왔는데 나부터도 이게 장사를 하겠군이 해줘야 이게 장사를 하는 거지. 예?
봐요. 그래서 편안하지를 못해. 아직 다른 상점들이 입점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 예. 행정당국에서는 어시장을 열었지만 어시장 내부의 시설에 미흡한 점이 많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아 이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 105억 5천만 원을 들여 올린 어시장. 어시장이 허울뿐인 모습으로 남지 않도록 관리당국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어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현대제철소 폐열을 다른 곳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른바 열택배 사업이 선을 보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경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음식 폐기물 발효 설비에 공급하는 열택배 시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열택배 시범 사업은 제철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350도 이하의 중저온 폐열을 온돌과 같은 특수물질에 저장해 비닐하우스나 건조시설 등으로 이동시켜 일정 온도로 방출시키는 에너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특히 열택배 사업은 추결제를 사용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배관 방식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진제철소 굴뚝에서 대기로 버려지는 중저온열은 연간 3,900테라칼로리. 이는 연간 1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규모로 현대제철은 이 중 5%의 폐열만 활용해도 연간 45억 원의 경제 효과와 CO2 6만 5천 톤 감축, 소나무 1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열택배 사업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 모델인 만큼 열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을 비롯해 폐열 활용 네트워크 반경을 최대 40km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충남 당진시 성문면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1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이 연도교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소재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올해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접한 동일 생활권의 도서를 연결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난지섬 연도교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2.53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 관계자는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가 건설되면 주민생활 여건 개선뿐 아니라 관광객의 섬 간 이동도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당진 지역 소식입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들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 지도자들이 국가 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는 보훈 공감 행사가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충일 행사, 감사편지 보내기, 보훈단체 회원 예우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호국 보훈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달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진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당진시 곳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육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인형극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형극의 제목은 나루와 채소 친구들로 채소를 싫어하는 나루가 몸이 아프게 됐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반성하고 골고루 먹게 돼 건강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인형극의 호응도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씩씩한 웃음소리에 건강한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진 시청사 복도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과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작품을 감상하며 휴식을 선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사 4층부터 8층 복도 곳곳에 4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시회는 이달 말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작품은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소속 작가들이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세원아파트와 경동빌라 인근 공터에 당진일동 읍내 7통 부녀회 회원들이 200여 평 규모의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꽃이 심긴 구역은 평소 무단투기와 잡초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위생 문제로 고통을 겪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8월에는 해바라기로 덮인 아름다운 꽃동산의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소식통이었습니다. 예산군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5만 2,518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등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 및 심의위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등 36건을 신규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건강증진교육협회 서부지부와 함께 시청 앞 문화공원에서 건강드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는 금연 노래 제창, 청소년 금연 자기주장, 흡연으로 인해 파괴된 건강을 금연으로 다시 되찾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서산시는 제7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달 30일 시청 앞 문화공원에서 지역사회 보건연구회와 함께 고운이 튼튼히 치아사랑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아동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구강검진 및 상담, 구취 측정, 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건강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광천읍 도심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정비 상습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군은 광천읍 도심 지역은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인해 내수의 자연 배수가 어렵고 하수관로의 통수 단면이 부족할 뿐더러 빗물 펌프장이 없어 2012년 1일 강우량 138mm라는 비교적 적은 강우량에도 대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등 침수 예방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군은 그동안 광천읍 도심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201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 총 2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에는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무더웠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아직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자세한 충남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아산 예산 지역 최저기온 13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천 지역 13도에서 27도 사이 분포 예상되고요.
계룡 지역은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구름 끼면서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최저기온 13도에서 29도, 최고기온 22도에서 29도 유지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2m 이내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